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중1 천재노 교과서의 정보를 전달하는 글쓰기 지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쓰기 단원에서는요, 항상 글쓰기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글쓰기의 첫 번째 단계, 계획하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계획하기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것은 바로 요겁니다. 주제, 목적, 독자. 자, 그래서 주제,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인가, 무엇에 대해서 다룰 것인가 하는 주제 너무 중요할 거고요. 목적, 예를 들면 정보 전달이라든지 설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목적으로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글의 유형까지도 달라지겠죠. 다음으로 독자. 이건 이제 예상 독자를 말하는데요. 이 예상 독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 어휘의 수준 이런 거 좀 고려를 해야겠죠. 만약에 우리가 글을 쓸 대상이 이제 내 글을 읽어줄 대상이 중학생인데 막 대학생들이나 이해할 수 있는 어려운 어휘나 어려운 개념을 사용을 한다면 그거는 이제 독자들이 읽기에 너무나 힘이 들겠죠. 그래서 우리는 글을 쓰는 과정에서 반드시 주제, 목적, 독자를 고려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학생이 글 쓰는 계획에서도 마찬가지로, 자,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도 라면서 예상 독자 정했고요. 조선시대 모자를 알려주고 싶어 라고 하는 목적, 정보 전달이라는 목적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선시대 모자의 역할과 종류를 설명하겠다는 주제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글쓰기를 계획을 했으면 자료를 수집해야 됩니다. 자, 이 자료를 수집할 때는 글의 주제와 어울리는 자료인지, 다양한 매체의 자료를 활용하는지, 또 자료의 출처를 명시하였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수집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매체에서가 아니라 다양한 매체에서 자료를 수집해야 되는데요. 이 학생은 뭘 수집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모자의 뜻을 가지고 왔는데요. 자, 이 모자의 뜻 정말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죠. 학생들도 아마 친구들도 모두 알 겁니다. 그래서 소개할 필요는 없겠지라고 하면서 이 자료를 수집은 했지만 선정은 하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수집했다고 해서 그걸 다 쓰는 게 아니에요. 이 수집하는 과정 뒤에는 자료를 선별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선정과 선별을 할 때에는 정말 필요한지, 주제에 적합한지, 신뢰도가 높은지, 너무 어렵지는 않은지, 이런 등등등등을 확인을 해가지고 자료를 선별하면 돼요. 자, 두 번째로 신문 기사네요. 자, 지금 외국인도 우리나라의 갓에 이제 홀딱 반했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기사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서 한번 사용해 보겠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자, 다음으로 이제 모자의 나라 조선이라고 하는 책에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조선의 모자는 신분, 계급, 직업, 나이를 상징하고 분별하는 역할을 했다는 이 조선시대 모자의 사회적 역할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제에 맞는 정말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는 우리 역사는 누리집에서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조선에서는 맨상투 차림이 예의에 어긋난다고 여겨서 모자를 썼대요. 그래서 예의를 갖추려고 모자를 썼다는 그 모자의 역할에 대해서 또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국은행 누리집에서 우리나라 은행권 속의 위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모두 다른 모자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인의 신분을 모자로 알 수 있다는 점, 요거를 구체적인 예시로 활용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국민족문학대백과 사전에 나와 있는 자료예요. 그래가지고 모자의 종류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신분에 따라 구분되는 이 양반층이 썼던 갓, 그리고 신분이 낮은 사람이 주로 썼던 페랭이, 이렇게 분류해서 보여줘야겠어 라고 말하고 있네요. 다음으로 이제 또 인터넷 동영상에 나와 있는 건데요. 단말령을 기점으로 갓을 쓰는 사람들이 사라졌다라고 이제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자의 역할과 종류는 아니어도 조선 고유의 모자를 쓰지 않게 된 까닭을 알려주기 위해서 친구들의 흥미를 위해서 이 자료를 활용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그 자료 중에 필요한 자료를 중요도에 따라 선정하는 과정까지 가졌어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조직을 해야겠죠? 우리가 개요를 쓰는 걸 이제 조직을 한다고 하는데요. 순서에 맞게 배열을 하고 좀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려고 하는 글은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니까 설명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설명문은요, 처음, 중간, 끝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처음에서는 이제 설명할 대상에 대해 소개하거나 내가 뭐 설명하려고 하는 이유를 설명하거나 이런 걸 쓰면 되고요. 중간에서는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끝부분에서는 이제 그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을 요약하고 정리하는 부분으로 진행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처음 부분에선 조선시대 사람들이 모자를 많이 썼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중간 부분에서는 모자의 역할, 예의를 갖추기 위한 역할과 신분, 계급, 직업을 드러내기 위한 역할 나와 있고요. 3번에서는 조선시대 모자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며 갓과 페랭이를 구분해서 설명하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서는 이 조선 고유의 모자를 점차 쓰지 않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겠다고 설명하고 있네요. 자, 다음으로는 표현하고 고쳐 쓰는 단계입니다. 자, 우리가 글을 표현을 한 후에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되고 반드시 고쳐 쓰는 단계가 필요해요. 자, 그럼 이 고쳐 쓰기 단계에서는 뭘 고쳐 써야 되느냐? 자, 우리가 글 수준, 문단 수준, 그리고 문장 수준, 그리고 단어 수준에 따라서 요 고쳐야 될 것들을 점검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해 정리된 거 잠깐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글 수준, 문단 수준, 문장 수준, 단어 수준에서 어떤 식으로 고쳐쓰기 그 점검을 해야 되는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글 수준에서 고쳐쓰기를 한다고 할 때는요, 글의 목적에 맞게 썼는지, 주제에서 벗어나진 않았는지, 독자의 관심과 수준을 고려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따져보는 것을 글 수준에서 따져본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문단 수준에서 볼 때는요, 이 문단에 중심 생각이 드러나 있는지, 중심 문장과 그것의 뒷받침 문장이 관련이 있는지, 문단과 문단 간의 연결은 자연스러운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 됩니다. 문장 수준에서는요, 어법에 어긋난 표현은 없는지, 문장의 의미가 모호하지는 않은지 이런 걸 따져보고요. 단어 수준에서는 이 단어가 정말 이 문장을 표현하는 데 있어 적절한지, 불필요한 단어는 없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고쳐쓰기 단계에서 이렇게 4가지 수준에서 꼭 반드시 점검을 하면서 글 내용을 고쳐 써야 한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쳐쓰기 단계를 해서 평가를 할 때, 요거 방금 말한 그 내용들이죠? 그래서 그걸 확인하면서 요거 보세요. 출처를 분명하게 밝혔는가. 우리가 정보를 전달하는 글에 있어서는 필연적으로 다양한 매체의 자료들을 인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자료들을 활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할 때 출처를 밝히고 다른 사람의 글을 표절하지 않는 것을 쓰기 윤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쓰기 윤리를 지켜서 글을 써야 된다는 부분 꼭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6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과 같은 글을 쓸 때 고려해야 할 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네요.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일시 정지하고 문제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문제 한번 같이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윗글과 같은 글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바로 설명문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설명문을 쓸 때 우리가 고려해야 할 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분명하고 간단한 표현을 사용한대요. 이거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설명문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 독자를 이해시키고 독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독자가 이해하기 쉬운 분명한 표현, 그리고 간단한 표현을 사용해야겠죠. 자, 다음. 최대한 다양한 매체의 자료를 제공한다.
자, 우리가 설명문에서 자료를 수집할 때 하나의 매체에서만 자료를 수집하면 자료가 좀 이렇게 정보가 제한적일 수 있고 또 편향된 시각에서 자료를 가져오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다양한 매체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또 중요하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다음 3번.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한다. 우리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설명문에서 반드시 필요한 그 기준이겠죠? 그래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 전달해야 되고요. 읽는 이의 배경 지식이나 수준을 고려한다. 자,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아까 처음에 글쓰기를 계획할 때 주제, 목적, 그리고 예상 독자 고려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예상 독자가 어떤 지식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설명할 때 사용하는 그 어휘라든지 개념에 대한 것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읽는 이의 배경 지식과 수준은 반드시 고려를 해야 해요. 자, 마지막으로 매체만 명시하면 출처는 밝히지 않아도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쓰기 윤리 우리 꼭 지켜야 되거든요. 이 출처를 반드시 밝혀야 이 쓰기 윤리를 지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처를 꼭 밝혀야 되고 다른 사람의 글을 표절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밖에도 더 많은 문제나 자세한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